내가 키우면 굶어 죽는다. 차라리 적인 밥이라도 주겠지. 그때 자신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보육원에 아이를 맡기고 돌아서던 그날 지영이가 울면서 자신을 부르던 목소리도 생각났습니다. 엄마, 엄마.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모두 무료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다음 사연을 재미있게 만들겠습니다. 새벽 5시 반 알람도 울리기 전에 한명자는 눈을 떴습니다. 50년 가까이 이런 시간에 일어나다 보니 몸이 알아서 깨어나는 것이죠. 작은 원룸 안은 아직 어둠이 가득했지만 명자는 익숙한 손길로 전등 스위치를 찾아 눌렀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어젯밤 비가 와서 그런지 관절염이 더 심하게 아팠습니다. 명자는 작은 신음을 내뱉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울 앞에 선 명자의 얼굴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얼굴을 한번 쓸어내리고는 간단히 세수를 했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구나. 명자는 작은 부엌에서 물을 끓여 보리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아침은 거르는 날이 대부분입니다. 점심때까지 버티면 되니까요. 가방에 도시락과 물통, 그리고 낡은 수건 몇 장을 챙겼습니다. 허리에 찬 작은 파우치에는 지하철 카드와 1,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지하철역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출근길 사람들의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명자는 그들 사이에서 혼자만 느린 걸음으로 걸어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이 정도 아픔쯤이야 이제 익숙했으니까요. 전철 안에서 명자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아침마다 손가락이 굳어져서 주먹을 쥐기도 힘들었습니다. 명자는 조용히 손가락을 주물렀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지. 내가 누구 딸이었는지도 누구 엄마였는지도 다 묻고 산 지 오래다. 명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와서 과거를 떠올린다고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남편이 죽고 난 뒤 명자에게는 오늘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고 오늘은 오늘만 버티는 것. 그렇게 40년을 살아왔습니다. 강남역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해가 떠올랐습니다. 명자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숨이 가빠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일터는 고급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경비실에서 인사를 나누고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모님. 경비원이 인사했지만 명자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냥 이모님이거나 아줌마였습니다. 명자도 이제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낯설 정도였습니다. 청소 도구를 챙기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집은 12층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젊은 여자가 나왔습니다. 아, 이모님 오셨네요.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자는 짧게 대답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과 주방, 방 3개에 화장실 2개. 이런 집에서는 하루에 2~3시간은 걸립니다. 명자는 묵묵히 걸레를 적시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는 동안 명자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냥 손을 움직이고 걸레질하고 다음 곳으로 넘어가는 것.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잠깐 쉬면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김치와 밥, 그리고 계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재래시장에서 사온 김치는 조금 쉬었지만 그럭저럭 먹을 만했습니다. 쉬는 동안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았습니다. 요즘은 재래시장 아주머니가 휴대폰으로 뉴스 보는 법을 가르쳐줘서 가끔 이렇게 보곤 했습니다. 하나그룹 장남 며느리, 봉사단체에 50억 기부.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자는 별 관심 없이 기사를 열어봤습니다. 화면에는 우아한 여성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진주 목걸이,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전형적인 재벌가 며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명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특히 그 눈동자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명자는 화면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자신 같은 사람이 재벌가 며느리를 어디서 받겠습니까? 그냥 착각이겠지요. 휴대폰을 끄고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그 여자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인데 왜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명자는 계속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그냥 착각일 거예요. 나이 들어서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건지도 모르고요. 원룸에 도착해서 간단히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또 긴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명자는 며칠 동안 그 여자의 얼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일을 하는 동안에도 자꾸 그 눈동자가 떠올랐습니다. 분명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헷갈리는 건지 아니면 정말 어디서 본 얼굴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목요일 아침, 명자는 새로운 일터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펜트하우스 청소일이었는데 급하게 대타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다른 아줌마가 갑자기 아파서 명자가 대신 가게 된 것이죠. 와, 정말 크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명자는 작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복도부터가 일반 아파트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화려한 조명, 벽에 걸린 그림들도 비싸 보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더니 중년 여성이 나왔습니다. 집사인 것 같았습니다. 청소 나온 분이시죠? 안으로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명자는 정중히 인사하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거실만 해도 명자의 원룸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높은 천장에 크리스털 샹들리에 가죽 소파와 대리석 테이블. 정말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사모님께서 잠시 외출하셔서 조용히 청소하시면 됩니다. 주방하고 거실 그리고 손님방 2개만 해주시면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명자는 청소 도구를 준비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와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 그리고 아이들까지. 전형적인 상류층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명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 속 여자의 얼굴. 분명 며칠 전 뉴스에서 본 그 여자였습니다. 하나그룹 며느리라고 했던 그 사람 말입니다. 그럼 여기가 그 집이구나. 명자는 다시 한번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했습니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익숙한 느낌이 드는 걸까요? 조심스럽게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집에서는 실수라도 하면 큰일 나니까요. 걸레질을 하면서도 계속 그 여자 생각이 났습니다. 뉴스에서 봤을 때도 그랬고 지금 사진을 봐도 그렇고 뭔가 마음 한구석이 울렁거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자는 재빨리 구석으로 비켜섰습니다. 사모님이 돌아오신 모양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우아한 목소리였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숙이고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발걸음 소리가 멈췄습니다. 명자가 고개를 들어보니 그 여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경이었습니다. 뉴스에서 본 바로 그 여자. 우아한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진경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 혹시, 진경이 입을 열려다가 말았습니다. 그리고 명자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명자도 모르게 진경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진경의 눈동자. 명자는 그 눈동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눈동자였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진경이 고개를 돌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 눈동자. 분명히 기억나는 눈동자였습니다. 순간 오래된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980년대 초 아직 30도 안 된 자신이 작은 아이를 안고 보육원 앞에 서 있던 그날. 아이가 자신을 올려다보던 그 눈동자. 3살 된 딸 지영이의 눈동자. 설마. 그럴 리가.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커서 재벌가 며느리가 되었다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넓은데요.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손도 떨렸습니다. 명자는 걸레를 꽉 쥐고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냥 착각일 거예요. 나이 들어서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겠죠. 그런데 자꾸 1980년대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도박빚을 지고 죽은 뒤 갓난아기 지영이를 데리고 갈 곳이 없었던 그 시절.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이까지 키울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키우면 굶어 죽는다. 차라리 적인 밥이라도 주겠지. 그때 자신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보육원에 아이를 맡기고 돌아서던 그날 지영이가 울면서 자신을 부르던 목소리도 생각났습니다. 엄마. 명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억지로 참았습니다. 그냥 착각일 거예요. 그 아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을 리가 없어요. 운이 좋아야 평범하게 살고 있을 텐데 재벌가 며느리라니요. 청소를 마치고 나올 때까지 진경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집사에게 인사하고 조용히 나왔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 동안 내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정말 지영이일까요? 아니면 그냥 닮은 사람일까요? 하지만 그 눈동자는 분명 지영이의 것이었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명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정말 지영이라면 자신이 버린 딸이 이렇게 성공했다는 걸까요? 그렇다면 다행인 건지 아니면 더 미안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명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40년 전 보육원에 맡겼던 작은 지영이의 모습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명자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자꾸 그 여자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지영이일까요? 아니면 그냥 비슷한 사람일까요? 답답한 마음에 명자는 재래시장 아주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언니, 혹시 옛날에 보육원에 맡긴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볼 수 있나요? 어머,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 40년도 넘었는데 어떻게 알아봐? 아주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그냥 포기하려고 했는데 일주일 후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그 펜트하우스에서 다시 일해달라는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정기적으로 주 2회씩 와주셨으면 해요. 사모님께서 직접 요청하셨거든요. 중개업체 아줌마의 말에 명자는 놀랐습니다. 보통 이런 집에서는 한 번 일하고 마는 경우가 많은데 정기적으로 오라니요. 더군다나 사모님이 직접 요청했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화요일 아침 명자는 다시 그 펜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혹시 정말 지영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모른 척 해야 할까요? 아니면 물어봐야 할까요? 문을 열어준 것은 이번에도 집사였습니다. 하지만 곧 진경이 나타났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차분해 보였지만 여전히 뭔가 어색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잘 부탁드려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자는 짧게 대답하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진경이 쉽게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명자 주변을 맴돌며 뭔가 말하려는 듯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진경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모님,
차 한 잔 드시겠어요? 아, 괜찮습니다. 일하는 중이라서. 잠깐만요. 제가 직접 끓여드릴게요. 진경이 주방으로 가서 차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명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재벌가 며느리가 자신 같은 가사도우미에게 직접 차를 끓여준다고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잠시 후 진경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비싼 찻잔에 향긋한 차였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모님, 진경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한지영이라는 이름을 아시나요? 명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차잔이 살짝 흔들렸지만 다행히 떨어뜨리지는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어떻게 그 이름을 알고 있는 걸까요? 왜 그런 이름을 물어요?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경은 명자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사실은 제가 원래 이름이 한지영이에요. 진경의 말에 명자는 차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역시 그랬습니다. 정말 지영이었습니다. 자신이 40년 전에 보육원에 맡긴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전 5살 때까지 보육원에 있다가 미국으로 입양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유전자 뱅크를 통해서 친모가 한국에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진경이 천천히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명자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보육원 기록에 제 원래 이름이 한지영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이름이 한명자라고 되어 있었고요. 명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정말 지영이었습니다. 자신이 버린 딸이 이렇게 커서 자신 앞에 앉아 있다니요. 혹시, 정말 혹시 이모님이 제 어머니이신가요? 진경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극도로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명자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이 애가 살아있었구나. 멀쩡하게, 이렇게나 크게. 명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했던 딸이 이렇게 나타났다니요. 더군다나 이렇게 성공한 모습으로요. 하지만 쉽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자신이 딸을 버렸다고 말해야 할까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해야 할까요? 이모님? 진경이 다시 물었습니다. 간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명자가 입을 열려던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경의 남편이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진경은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여보가 왔네요. 이모님, 오늘은 여기까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명자는 아쉬웠지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청소 도구를 정리하면서도 계속 진경을 쳐다봤습니다. 정말 지영이가 맞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우아하게 자랐을까요? 진경도 명자를 배웅하면서 계속 뭔가 말하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있어서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모님, 목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그럼 이만. 명자는 복잡한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지영이었습니다.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쁘기보다는 미안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지영이는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동안 어머니를 그리워했을까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명자는 계속 눈물을 참았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딸. 하지만 이제 와서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영이에게는 이미 새로운 삶이 있었습니다. 재벌가 며느리라는 신분도 있고요. 그날 밤 명자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계속 어린 지영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난 우아한 진경의 모습도 함께요.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지? 명자는 속으로 고민했습니다.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모른 척해야 할까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목요일 아침 명자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오늘 다시 진경을 만난다는 생각에
밤새 뒤척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 채로 펜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어준 진경의 표정은 지난번보다 더 진지해 보였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청소를 시작하려는 명자에게 진경이 말했습니다. 이모님, 오늘은 청소 말고 저랑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명자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모님, 지난번에 제가 물어본 것 답해 주실 수 있나요? 진경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명자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제 와서 사실을 말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까요? 오히려 진경에게 상처만 줄 수도 있습니다. 전 정말 제 어머니를 찾고 싶어요. 진경이 계속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양부모님께 정말 잘 자랐어요. 사랑도 많이 받았고요. 하지만 항상 마음 한구석에 구멍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왜 버려졌는지, 어머니는 어떤 분인지 궁금했거든요. 명자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역시 지영이는 자신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버려졌다는 표현에서 그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더 힘들어졌어요. 진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출신을 무시해요. 보육원 출신이라고, 혈통이 불분명하다고 매번 상처받는 말들을 들어야 했어요. 명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영이에게 그런 말을 했다니요. 자신 때문에 딸이 그런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어제도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내가 어떤 집 자식인지도 모르는데 우리 손자들 교육에 나서지 말아라고. 정말 속상했어요. 진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명자도 울음이 나올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제 어머니를 찾고 싶었어요. 당당히 말하고 싶어요. 제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저는 어떤 집 자식인지요. 명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계속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지영아. 명자의 입에서 나온 말에 진경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영이라는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정말 이모님이 제 어머니이신가요? 맞아. 너, 내 딸 맞다. 내가 지영이다. 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진경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어머니를 찾은 것입니다. 하지만 진경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기쁨보다는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왜 이제 와서야 말해요? 진경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40년 동안 어디 계셨는데요? 저 혼자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명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하루에 몇 번이나 울었는지 알아요? 엄마가 나를 찾으러 올까봐. 혹시 보육원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건 아닐까봐. 진경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매일 밤 꿈에서 엄마를 찾았어요. 그런데 왜 한 번도 찾으러 오지 않으셨어요? 그땐 진짜 미안해서. 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서워서 그랬어. 내가 잘 사는 것만 봐도 난 그걸로 만족했어. 만족하셨다고요? 진경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는 만족하셨을지 몰라도 저는 평생 상처받으며 살았어요. 버려진 아이라는 낙인 때문에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었습니다. 진경의 시어머니였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진경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아, 진경아.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는데. 시어머니가 말하다가 명자를 봤습니다. 이분은 누구야? 청소하는 이모님이지? 네, 맞습니다. 진경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뭔가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두 사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너희 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경이 재빨리 대답했지만 시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바로 그때 동네에서 명자를 아는 다른 가사도우미 아줌마가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부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부르셨다고 해서 왔는데. 명자 언니? 그 아줌마가 명자를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언니 여기서 뭐해요? 설마 여기서도 일해요? 시어머니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이분을 아세요? 네, 잘 알죠. 명자 언니는 오래된 분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딸 하나 낳고 보육원에 맡겼다던데요. 그 후로 혼자 사시면서 그 순간 진경과 시어머니 그리고 명자의 얼굴이 모두 굳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뭐라고? 딸을 보육원에? 시어머니가 명자를 쏘아보며 물었습니다. 그리고 진경을 돌아봤습니다. 진경아, 설마 이분이? 진경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난 것입니다. 세상에, 내 며느리가 가사도우미 딸이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명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었습니다. 진경은 창백해진 얼굴로 서 있었고 명자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경아, 이게 무슨 일이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설마 정말 이분이 내 어머니라는 건 아니겠지? 진경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어머님, 대답해. 이분이 내 친어머니 맞니?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진경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진경과 명자를 번갈아 보더니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네. 내 며느리가 가사도우미 딸이라니. 더군다나 자식을 버린 여자의 딸이고. 명자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 같았습니다. 어머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진경이 끼어들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닥쳐.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할 자격이 있어? 시어머니는 명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 정말 이 아이 친어머니 맞아요? 네, 맞습니다. 명자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왜 버렸어요? 키우기 싫어서?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나? 그때는 정말 어려웠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변명하지 마요. 어떤 이유든 자식을 버린 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런 여자가 낳은 딸이 우리 집 며느리라니. 이건 우리 가문의 수치예요. 진경이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제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내 어머니? 자식을 버린 여자가 무슨 어머니야? 시어머니가 진경을 쏘아봤습니다. 너도 그런 피가 흐르고 있는 거구나. 역시 피는 못 속이는 법이야. 어머님, 이제 와서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 이 일은 우리 아들한테 당장 알려야겠다.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꺼내려는 순간 진경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기다려주세요. 제가 설명할게요. 뭘 설명해? 이미 다 드러났잖아. 하지만 진경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어머니를 원망했어요. 왜 저를 버렸는지, 왜 찾으러 오지 않았는지. 진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까 어머니도 정말 힘드셨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명자가 고개를 들어 진경을 봤습니다. 딸이 자신을 이해해 주려 한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문제는 내가 우리를 속였다는 거야. 입양 출신이라고만 했지 친어머니가 가사도우미라는 건 한 번도 말하지 않았잖아. 그건 저도 몰랐거든요. 오늘 처음 알았어요. 거짓말하지 마.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야. 시어머니는 명자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장 여기서 나가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 며느리 앞에 나타나지 마요. 어머님, 진경이 항의했지만 시어머니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진경아, 너도 각오해.
이 일이 우리 아들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뻔하잖아. 진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남편이 알게 되면 정말로 이혼까지 갈 수도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남편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저는 어머니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진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어머니인데 어떻게 포기해요?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이혼 각오하고 그래. 우리 아들이 가사도우미를 장모로 모실 것 같아? 명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딸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진경아, 그만해. 명자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됐어. 이미 충분히 봤어. 어머니, 너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아. 나 같은 사람 때문에 내 인생 망치지 마. 명자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진경이 명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가지 마세요. 저는 정말 어머니가 필요해요. 지영아. 명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 내가 이렇게 고생하게 해서 정말 미안해. 어머니는 잘못 없어요.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해. 이 가정극 그만하고 당장 나가. 시어머니가 명자를 밀쳤습니다. 명자는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어머님, 진경이 명자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명자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지영아, 어머니는 갈게. 너는 행복하게 살아야 해. 어머니. 하지만 명자는 돌아보지 않고 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가면서 명자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딸을 다시 잃게 된 것입니다. 진경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겨우 찾은 어머니를 이렇게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위협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울지 마. 이제라도 정신 차린 게 다행이야.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일 우리 아들한테 전화해서 이혼 얘기 꺼낼 거야. 각오하고 있어. 진경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도 잃고 남편도 잃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날 밤 진경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절망에 찬 표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어머니를 이렇게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위협도 현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약속한 대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경은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야,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던? 오후에 남편 민수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진경아, 우리 얘기 좀 해야겠다. 진경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시어머니가 모든 것을 말한 모양이었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들었어. 내 친어머니가 가사도우미라고? 민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맞아. 하지만 들어봐. 왜 말하지 않았어? 결혼하기 전에 당연히 알려줬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몰랐어. 정말로 어제 처음 알았다고. 진경이 간절히 설명했지만 민수는 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그분이 너를 버렸다는 거야. 어떤 이유든 자식을 버린 사람이잖아. 그때는 정말 어려웠을 거야. 남편이 죽고 혼자서. 변명하지 마. 내가 아는 부모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자식만은 지켰어.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거야? 할머니가 가사도우미라고? 진경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 이혼하자. 민수의 말에 진경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보, 그렇게까지. 진경아,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잖아. 이런 일이 알려지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실지 뻔해. 진경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건가요? 한편 명자는 며칠 동안 일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지영이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겨우 찾은 딸인데 이렇게 헤어져야 하는 건가요? 재래시장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명자야, 왜 이래? 며칠째 일도 안 나가고. 언니, 나 정말 큰일 났어. 명자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아주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그럼 그 재벌가 며느리가 내 딸이라고? 맞아. 그런데 이제 다 틀어졌어. 시어머니가 알아버렸거든.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지. 40년 만에 찾은 딸인데. 아주머니가 명자를 다독였습니다. 언니, 나 같은 사람이 딸 인생 망칠 순 없어. 무슨 소리야?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그때 아주머니가 뭔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아, 맞다. 명자야, 너 예전에 지영이 보육원에 보낸 후에도 계속 돈 보냈잖아. 응? 무슨 소리야? 기억 안 나? 매달 보육원에 돈 붙였잖아. 때로는 먹을 것도 보내고. 명자는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맞았습니다. 보육원에 지영이를 맡긴 후에도 할 수 있는 한 돈을 보냈었습니다. 맞다. 그랬었지. 그 기록이 아직 남아있을 거야. 보육원에 가서 확인해봐. 아주머니의 말에 명자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 기록이 있다면 자신이 지영이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명자는 옛날 보육원을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아직 그곳에 있었습니다. 원장님은 바뀌었지만 오래된 기록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한지영이요? 잠깐만요. 직원이 오래된 파일을 뒤져봤습니다. 아, 있네요. 이상하네. 여기 보니까 매달 후원금이 들어왔어요. 후원금이요? 네, 한명자라는 분이 매달 돈을 보내셨더라고요. 때로는 음식이나 옷도 보내시고. 명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그랬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지영이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서 돈을 보냈었습니다. 이 기록들 복사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명자는 그 기록들을 가지고 진경에게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지영이를 버린 게 아니라 살리려고 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마침 진경이 혼자 있었습니다. 진경은 명자를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니, 어떡해. 지영아, 이것 좀 봐. 명자는 보육원 기록들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보육원에 있을 때 내가 보낸 돈 기록이야. 진경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매달 한명자라는 이름으로 돈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걸 보내셨다고요? 응. 아무리 어려워도 너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도움을 주려고 했지. 진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저를 버린 게 아니었구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 두 사람은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40년의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대로 다시 시작해요. 하지만 지영아, 내 남편이. 괜찮아요. 제가 설득할게요. 진경은 그 기록들을 보며 용기를 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 살리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니를 지킬게요. 명자는 딸의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될 때였습니다. 민수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거실이 순간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명자와 진경은 서류를 든 채 서로 껴안고 있었고 민수는 그 광경을 보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야? 민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진경은 재빨리 명자에게서 떨어져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설명할게. 이건 정말 중요한 거야. 또 무슨 변명을 하려고? 민수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변명이 아니야. 증거가 있어. 진경이 보육원 서류들을 민수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데? 어머니가 저를 보육원에 맡긴 후에도 계속 돈을 보내신 기록이야. 매달 빠짐없이. 민수는 반신반의하며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한명자라는 이름으로
매달 돈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때로는 음식이나 옷도 함께 보낸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네, 정말입니다. 명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지영이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서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었어요. 민수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습니다. 그럼 왜 찾으러 가지 않았어요? 무서웠어요. 지영이가 저를 원망할까봐. 그리고 제가 나타나면 아이 인생에 방해가 될까봐요.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나마 아이가 잘 자라는 걸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려고 했어요. 진경이 민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어머니는 저를 버린 게 아니야. 살리려고 하신 거였어. 민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서류를 다시 한번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왜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우연히 청소일을 하러 왔다가 진경이를 알아봤어요. 처음엔 확신이 서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한지영이라는 이름을 아시냐고. 진경이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도 놀라셨을 거예요. 갑자기 딸이 나타났으니까. 민수는 여전히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진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는 어머니를 포기할 수 없어. 진경아, 40년 동안 혼자 살아오신 어머니를 이제 와서 외면할 순 없어. 저는 어머니의 딸이야. 진경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어머니는 제 어머니야.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경아, 내 마음도 이해해줘.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당황스러워. 알아. 하지만 어머니를 만나보면 알 거야. 정말 좋은 분이라는 걸. 그때 현관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온 모양이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긴장했습니다. 민수야, 집에 있구나. 시어머니가 들어오다가 명자를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또 여기 있어? 어머니, 들어보세요. 민수가 서류를 들고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게 뭔데? 이분이 진경이를 버린 게 아니라 계속 도움을 주신 증거예요. 시어머니는 서류를 휙 쳐다보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딴 걸 가지고 와서 뭘 증명하겠다는 거야? 어머님, 이건 중요한 증거입니다. 진경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셨다는 증거예요. 사랑? 정말 사랑했다면 애초에 버리지도 않았을 거 아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도박빚을 지고 죽었는데 갓난아기를 데리고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래도 어떻게 자식을 버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용서했는데 왜 다른 분이 판단하세요? 진경이 맞서며 말했습니다. 이건 저와 어머니 사이의 일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우리 집 며느리인 이상 우리 일이기도 해. 시어머니와 진경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때 민수가 나섰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민수에게 향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 서류를 보니까 생각이 달라졌어요. 민수야, 너까지. 어머니, 저희 할아버지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기억하세요? 민수의 말에 시어머니가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할아버지 얘기는 왜? 할아버지도 아버지 없이 잘하셨잖아요. 그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그 경험 때문에 더 강한 사람이 되셨어요. 진경이도 마찬가지예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님을 보니까 정말 착한 분 같아요. 40년 동안 혼자 힘들게 사시면서도 딸 걱정만 하셨을 테니까요. 명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분을 장모님으로 모시고 싶어요. 민수의 말에 진경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내가 예전에 말했잖아. 아버지 같은 장인어른이 있으면 좋겠다고. 이제는 어머니 같은 장모님도 있으면 좋겠어.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나오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민수야, 정말 괜찮겠니? 네, 어머니.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민수가 명자에게 다가가서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명자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진경도 남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가족이 된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못마땅해 했지만 아들이 결정한 일이라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명자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경은 명자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왔고 정말 가족처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40년의 세월을 하루아침에 메우기는 쉽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니, 차 드세요. 진경이 명자에게 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명자는 여전히 어색해했습니다. 고마워. 그런데 이렇게 해줄 필요 없어. 내가 할게.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명자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딸이 이렇게 챙겨주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며칠 후 진경의 아이들도 명자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곧 할머니라고 부르며 따랐습니다. 할머니,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그래, 어떤 이야기를 들을까? 명자는 아이들에게 자신이 어릴 때 들었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엄마 어릴 때 어떻게 생겼어요? 엄마는 정말 예쁜 아이였어. 지금처럼 똑똑하기도 했고, 명자는 기억 속의 어린 지영이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비록 함께 보낸 시간은 짧았지만 생생히 기억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못마땅해 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명자가 정말 착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이모님, 김치 정말 맛있게 담그시네요. 별것 아니에요. 오래 해봐서 그래요. 명자는 집안일을 도우며 자신의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청소나 요리는 손에 익은 일이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진경이 명자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재단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재단? 네, 보육원 아이들과 한부모 가정을 돕는 재단이요. 명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왜? 어머니 이름으로 하고 싶어요. 한명자재단이라고. 진경의 말에 명자는 감동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그런 큰일을. 어머니가 겪으신 일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머니처럼 아이를 그리워하는 부모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싶고요. 명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딸이 이렇게 생각해 주다니 고마웠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돈도 많이 들 텐데. 괜찮아요.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누고 싶어요. 재단 설립 준비를 하면서 명자와 진경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보육원을 방문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정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제가 있었던 보육원이에요. 진경이 명자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40년 전 자신이 지영이를 맡겼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많이 바뀌었네. 명자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때의 기억들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세요? 진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후회는? 아직. 하지만 이해해. 그때는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어. 알아요. 이제 모든 게 다 지나간 일이에요. 보육원 아이들을 보면서 명자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부모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좋겠어. 네, 어머니. 열심히 해봐요. 한명자재단이 정식으로 출범한 날 작은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가족들과 몇몇 관계자들만 참석한 소박한 자리였습니다. 오늘 한명자재단이 출범하게 되어 기쁩니다. 진경이 인사말을 했습니다. 이 재단은 제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겪으신 아픔이 다른 분들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참석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명자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평생 남에게 도움만 받고 살았는데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다니.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도록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명자와 진경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꿈만 같아요. 나도 그래.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어머니, 이제 행복하세요? 진경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딸도 만나고 손자 손녀들도 생기고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 명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인생에 이렇게 큰 변화가 생기다니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그럼, 이제 진짜 가족이잖아. 진경이 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지영아. 40년 만에 나눈 모녀의 대화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명자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재단 일을 도우며 보람을 느끼고 손자 손녀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진경과는 진짜 모녀가 되었습니다. 가끔 과거를 생각하면 아프기도 하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다 늦은 줄 알았는데 다시 딸을 안을 수 있어 고맙다. 명자는 매일 이런 생각을 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진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우리가 이겨낸 거예요. 서로 버리지 않아서. 정말 그랬습니다. 40년의 세월을 견뎌낸 모녀의 사랑이 결국 모든 것을 이겨낸 것입니다.